거기서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 집 앞에도 오지 마.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이 과연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대하다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75세의 김 회장이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김 회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자 민준이 있었습니다. 30살의 민준은 할아버지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었지만 권력을 이용해 교만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착한 성격으로 자란 청년이었죠. 그런 민준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예비 신부인 수진을 소개해 준 것이 바로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수진은 28살의 미모가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기도 했죠. 첫인상은 정말 품위 있고 교양 있어 보였기에 김 회장도 내심 만족스러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자의 평생 반려자가 될 사람이니만큼 겉모습보다는 진짜 속마음이 어떤지 궁금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김 회장의 오랜 측근인 영숙 비서실장은 이런 회장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그녀는 회장님이 손자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이번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거든요. 마침 며칠 전 수진이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 회장은 갑작스럽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평범한 택배원으로 변장해서 그녀의 집을 방문해 보겠다는 것이었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20년간 회장님의 운전을 담당해온 정호도 이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평소 회장님을 아버지처럼 모시던 그는 손자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오후 김 회장은 생애 처음으로 택배 상자를 들고 수진의 새 아파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그의 모습은 평소에 위험 있는 회장님과는 전혀 달라 보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첫 번째 반응은 김 회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고개만 내밀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뭐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이 복잡해서 조금 늦었네요. 택배 왔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다음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 지저분하네요. 거기서 그냥 놔두고 가세요. 직접 받기 싫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김 회장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손자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은 수진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해온 그였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는 안 되네요. 직접 받으셔야 해요. 확인 사인이 필요하거든요. 김 회장이 정중하게 말하자 수진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아, 정말 귀찮네. 왜 이렇게 일처리가 복잡해요? 그냥 두고 가면 안 돼요? 하지만 김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택배 배달의 문제가 아니라 손자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직접 전달드려야 합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자 수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 앞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김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에 정말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뒤에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정말 보기 싫어 죽겠어요. 거기 서 있지 말고 저쪽으로 비켜서요. 혹시 누가 보기라도 하면
우리 집 격이 떨어져요. 김 회장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로 자신의 손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받으세요. 김 회장이 택배 상자를 내밀자 수지는 더욱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진 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거기 그냥 놓고 가세요. 사인 같은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이때 마침 옆집에서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수지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그 여성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옆집 여성이 지나간 후 수지는 다시 김 회장을 향해 독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재수없네요. 괜히 사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 이미지가 나빠졌잖아요. 김 회장의 참을성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물 한 잔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배달하느라 목이 좀 마르네요. 이 말을 듣자 수진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뭐, 물을 달라고요?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집 물을 마시려고 해요? 편의점에서 사드세요. 돈도 없으면서 왜 남의 집에서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이웃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요즘 택배 기사들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그냥 일이나 하세요. 괜한 것까지 바라지 말고요. 김 회장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품위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택배는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거기 두지 말고 저 아래쪽에 놔두세요. 우리 집 문 앞이 더러워지잖아요. 이 순간 김 회장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손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이 택배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죠. 자기, 응? 나 지금 집에 있어. 응응. 택배 왔는데. 좀 귀찮은 아저씨네. 민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가 전화를 건 것이죠. 김 회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무례한 택배 기사가 왔어. 그래, 물까지 달라고 하네. 요즘 사람들이 참 뻔뻔해졌어. 김 회장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응, 알았어. 회사 일 끝나면 바로 가게 보고 싶어. 전화를 끄는 수진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우리 약혼자가 회사에서 올 예정이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김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수진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정말 역겹네요. 당신 같은 거지들이 왜 이런 고급 아파트까지 와서 기어다녀요? 자기 신분에 맞는 곳에서 살아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혹시 우리 약혼자 돈 많다는 거 알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죠? 아,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져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수진을 보고 다가왔죠. 수진 씨 맞죠? 저는 위층에 사는 박 부장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유 때문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인사했죠. 아, 안녕하세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인사가 늦었네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부장이 김 회장을 보며 말했죠. 택배 배달 오셨구나. 요즘 날씨가 더운데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러자 수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하지만 박 부장이 지나간 후 그녀의 태도는 또다시 돌변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괜히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김 회장은 그녀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렇게 극과 극의 태도를 보이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1,000원짜리 몇 장을 바닥에 던졌죠. 이거 받고 빨리 가세요. 괜히 여기서 오래 버티지 말고요. 돈을 바닥에 던지며 주는 행동에 김 회장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인격 모독이었거든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김 회장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수지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 돈도 필요 없다고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그녀는 마치 김 회장이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왜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거예요? 김 회장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로 자신의 손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조용히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 모욕적인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수지는 문을 쾅 닫으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택배 기사네. 뭔가 수상해. 엘리베이터에 오른 김 회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런 이중적이고 잔인한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손자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제 김 회장에게는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회사로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운전석의 정호도 평소와 다른 회장님의 모습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호야,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나? 20년 넘게 김 회장을 모셔온 정호는 회장님이 이렇게 상심한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죠. 많이 실망스러우셨나 봅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 사람을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더군. 더 심각한 건 민준이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는 점이야. 회사에 도착한 김 회장은 곧바로 영숙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의 표정만 봐도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회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 회장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녀의 표정과 행동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던 영숙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물 한 잔도 거절하면서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돈까지 바닥에 던지더군요. 평생 살면서 그런 모욕은 처음 받아봤어요. 영숙은 오랫동안 김 회장을 보좌해오면서 그의 인격과 품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민준 도련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김 회장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손자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게 문제야. 민준이가 얼마나 수진이를 사랑하는지 알잖아. 할아버지 말이라고 쉽게 믿을까? 영숙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좀처럼 상대방의 단점을 보려 하지 않거든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오늘 일을 녹음이라도 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을 듣고 김 회장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맞아. 녹음이면 가능하겠군. 하지만 어떻게 다시 기회를 만들까? 영숙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한 번 더 갈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택배가 잘못 배달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녹음 준비를 하고 말이에요. 정호의 제안에 김 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군.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영숙이 갑자기 무언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수진 씨의 평소 행동을 좀 더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일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김 회장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 본 수진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았죠.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때 영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준 도련님과 만나기 전에 수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 조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직장 동료들이나 이전 연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는 거죠.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식으로는 안 돼. 뒤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해. 민준이에게도 떳떳해야 하거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정호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다른 사람을 시켜서 테스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라든지요. 김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 방법도 있겠군. 하지만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할까? 영숙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연출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길을 잃은 노인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 말이에요. 김 회장은 점점 구체적인 계획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너무 인위적이면 안 돼. 자연스러운 상황이어야 해.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과연 이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주는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김 회장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수진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낡은 운동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허리를 굽힌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영숙이 준비해준 소형 녹음기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수진의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처럼 연기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저기요, 혹시 이 주소 아시나요? 몇 명의 주민들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타겟인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죠.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드디어 수진이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김 회장은 녹음기를 켜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죄송한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수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요? 바쁜데요. 이 주소를 찾고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나요? 김 회장이 종이 쪽지를 내밀었지만 수진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수진이 돌아서려 하자 김 회장이 다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 집을 찾아가는 건데 길을 잃어서요. 그러자 수진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그러게 왜 혼자 돌아다녀요? 가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김 회장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바빠서요. 며느리가 아파서 병문안을 가려고 하는데. 하지만 수진은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바쁘거든요. 김 회장이 계속 도움을 청하자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 진짜 귀찮네요. 왜 자꾸 저한테 달라붙어요? 경비실에 가서 물어보세요. 하지만 김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만 해주실 수 있나요? 이 말을 듣자 수진이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뭐? 전화까지 해달라고요? 당신 정신이 정상이에요? 왜 남의 전화를 써요? 김 회장이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휴대폰이 없어서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러자 수진이 더욱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휴대폰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이런 데 살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김 회장은 이런 말을 들으며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역시 그녀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죠. 아가씨, 제발. 김 회장이 애원하자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요. 왜 자꾸 따라다녀요? 무서우니까 그만 가세요. 바로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지나가다가 상황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친절한 목소리에 김 회장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 여성은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전화 드릴게요.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 모습을 본 수지는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아, 정말 괜히 나서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도와주다가 나중에 문제 생겨요. 젊은 여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보자 수진은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수진의 말을 무시하고 김 회장을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주소를 확인해주고 길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죠. 할아버지, 여기서 2블록만 가시면 돼요. 택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택시비는 있으세요? 김 회장이 고개를 저으자 그 여성은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무사히 도착하시길 바라요. 이 광경을 지켜본 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그 여성이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정말 호구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사기꾼들이 판치는 거예요. 수진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젊은 여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수진은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 젊은 여성은 수진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김 회장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김 회장은 녹음기 속에 담긴 수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민준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김 회장은 마침내 민준을 만날 결심을 했습니다. 손자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거든요. 민준아, 할아버지와 저녁 식사 한번 할까?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제안에 민준은 기뻐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요즘 바빠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잘 됐네요. 저녁 시간 김 회장이 자주 가던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할아버지의 표정을 본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요. 김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었거든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민준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에 대한 이야기야. 이 말을 듣자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수진이 이야기요? 할아버지께서 수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나요? 김 회장은 손자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직접 수진이를 만나봤단다.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요? 수진이한테는 못 들었는데요. 김 회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할아버지인 줄 몰랐을 거야. 다른 모습으로 만났거든. 민준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모습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 회장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원으로 변장했던 것부터 수진이 보인 충격적인 태도까지 말이죠.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김 회장이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거든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혹시 수진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김 회장은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 번 더 확인해 봤단다. 그리고는 두 번째 만남에서 있었던 일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길을 잃은 노인으로 변장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일까지 말이죠. 민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수진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김 회장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직접 들어봐라. 그리고는 어제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죠. 그러게 왜 혼자 돌아다녀요? 가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바쁘거든요. 요즘 세상에 휴대폰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이런 데 살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녹음이 진행될수록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수진의 목소리였거든요. 마지막에 들린 수진의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정말 호구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사기꾼들이 판치는 거예요. 녹음이 끝나자 식당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할아버지, 이게 정말 수진이 목소리인가요? 김 회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니? 하지만 너의 평생이 걸린 문제잖니. 민준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에게는 정말 다르게 대해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김 회장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란다, 민준아. 사람을 가려서 대한다는 게 말이야. 너에게는 좋게 보이려고 하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대하는 거야. 민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숨겨진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김 회장도 잘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회장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결혼이란 평생을 함께하는 거라는 점이다. 지금의 모습이 진짜라면 나중에 너도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준 녹음을 계속 생각하니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정말 사랑했던 수진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시간 있어? 할 말이 있어서. 물론이지, 자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민주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할게. 저녁에 카페에서 볼까? 그날 저녁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민준을 맞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어두웠죠. 자기 무슨 일 있어? 하루 종일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만나자고 하고. 민준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뭐든지 물어봐. 혹시 며칠 전에 집에서 특별한 일 없었어? 택배나 그런 거 받은 적 있고? 수진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택배? 아, 그거 말하는 거야? 정말 이상한 택배 기사가 왔었어. 엄청 귀찮게 굴었거든. 민준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귀찮게 굴었는데?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 달라고 하고 오래 서 있고 그랬어. 정말 예의 없더라고.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뭐 어떻게 하긴 당연히 거절했지. 왜 남의 집 물을 달라고 해? 요즘 사람들이 참 뻔뻔해. 민주는 수진의 태도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실망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그 외에도 다른 일 없었어? 길에서 도움 요청받은 적이나. 이번에는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무슨 일이야? 민준이 며칠 전 일을 설명하자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 말하는 거야?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 자꾸 도와달라고 하길래 귀찮아서 그냥 보냈어. 민준의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한 거 미안하지 않아? 수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자기 가족도 아닌데 왜 내가 도와야 해?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도와주다가 사기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민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았다는 것을 말이죠. 수진아, 나 할 말이 있어. 민준의 진지한 표정을 본 수진이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인데? 왜 그렇게 심각해?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셨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할아버지께서 택배기사로 변장해서 너를 만나본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변장해서도 만나보셨고. 수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였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내 목소리를 녹음까지 해두셨어. 이 말을 듣자 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녹음이라고? 그럼 내가 한 말들이. 민준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 수진아. 내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야. 수진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그건 오해야. 난 정말 몰랐어.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어.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수진아. 할아버지라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자기, 제발 이해해줘. 난 정말 몰랐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가치관이 너무 달라. 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수진이 더욱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자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바뀔게. 민주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 근본적인 생각이 문제거든. 결국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수진은 민준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짜 모습이 드러난 이상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과연 수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김 회장과 민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 지난 후 김 회장의 사무실에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손자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김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감사하다는 거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신 거요. 만약 그때 말씀해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김 회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영숙이 노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급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수진 씨 관련해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요. 김 회장과 민준이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소식인데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하네요.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해고요? 왜요? 알아보니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나 청소 직원분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대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군.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야. 영숙이 계속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수진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민주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겠죠. 김 회장이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일로 많이 성장한 것 같구나. 네, 할아버지.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수진이었죠. 할아버지, 수진이에요. 받아봐라.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민준이 전화를 받자 수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나 정말 힘들어. 회사에서도 잘렸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지만 민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이미 끝난 일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전화 너머로 수진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하자. 서로에게 좋지 않아.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 회장이 대견한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잘했다, 민준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맞아. 며칠 후 김 회장은 우연히 수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을 입고 정우와 함께 백화점에 나갔다가였죠. 수진은 김 회장을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가려 했지만 김 회장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 씨. 수진이 돌아보더니 김 회장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수진은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대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군. 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정말 몰라서.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다면 잘해줬을 거고 몰랐으니까 함부로 대한 거지. 그게 바로 자네의 본성이야.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라네. 그래야 자네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정우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주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새로운 며느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착한 사람이었죠. 김 회장은 결혼식에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김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장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수진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진짜 모습이 알려지면서 아무도 그녀와 진지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김 회장의 지혜로운 판단 덕분에 민주는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